선택이 귀찮은 당신에게 콘텐츠를 추천해드립니다. 일치월장. 안녕하세요. 일치월장입니다. 오늘은 7월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보여줄 도서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제목은 들어보셨을 텐데 내용까지 아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책이 워낙 어렵고 철학적이잖아요. 두 분은 어때요? 처음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당연히 읽을만 했나요? 왜 당연이라고 당연이에요? 생각하죠? 에이 우리 사이에 뭐 고전이잖아요. 그쵸. 읽어봤을 수도 있죠. 그치만 안 읽어봤어요. 어떠셨어요 읽을 때? 정말 한 장 한 장 넘기기가 힘들고 처음에는 200쪽 안팎, 이게 300쪽이 안 되는 책이네. 제가 읽은 책 버전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뭐 금방 읽겠다. 아니, 그래서 이 정도는 뭐 그냥 넉넉 잡아야 반나절 딴짓 좀 하면서 읽으면 되겠다 제일 생각했는데 늦게 시작하셨잖아요. 그니까요. 그쵸. 이게 한쪽을 읽는데 잠을 한 졸음이 미친 듯이 오고 공감이 되지 않고 그거 너무 아세요? 저도 힘들었어요. 읽다가 잤어요. 이렇게 한 장 한 장이 버거울 수 있나? 뭐 아.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저도 사실 자존심이 상하지만 처음 읽었는데요. 되게 1장을 되게 제가 여러 번 읽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말이 일단 굉장히 철학적이고 그러니까요. 뭘 말하고자 하는지는 대충 알겠는데 그 말을 직선으로 안 가고 되게 빙글빙글빙글 돌아서 하는 그러니까요. 느낌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잘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요. 전 이게 진짜 대문자 N의 머리를 설명하면 이런 느낌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내용이 너무 어렵지만 그 전개 방식이 되게 꼬리물기 그쵸, 문장이라고 그쵸. 해야 되나요? 근데 두 분도 어려우셨다니. 그쵸. 이거 내용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전개 방식의 문제라기보다는 맞아요. 지 무의식에 있는 말 다 하는 느낌? 그러니까 제가 좀 화가 났어. 읽다가 이 헤르만 버럭인가요 오늘? 헤세? 네, 지난주부터 자꾸 확실히 헤세? 허세인가? 헤세. 재미없어요. 넘어갈게요. 아니 읽는 내내 이렇게 말을 허세로 자기 지식을 자랑하기 위함인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다들 읽어오느라 고생하셨고 그래도 저희 인문학적 소양이 조금은 채워졌을 거라는 기대감을 안으면서 오늘 방송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는 줄 알았는데. 기쁨이가 맞아요. 첫 번째 키워드는 제가 2개, 3개. 첫 장의 이제 제목이기도 한데 이걸로 잡아봤는데요. 모범적이고 평온하고 도덕적이며 깨끗한 엄격한 부모님의 보살핌 아래에 있는 제가 편의상 백의 세계로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반대에는 흑의 세계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되게 유혹적이고 음탕하며 스캔들과 더러움이 팽배한 바깥 세상이에요. 주인공 싱클레어는 이 2개의 세계 사이에서 갈등을 하잖아요. 어떠세요? 이런 싱클레어의 갈등이 공감이 되셨나요? 아니면 어릴 때 제가 생각할 때 저희 셋은 태어나기를 백의 세계 쪽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런 흑의 세계를 맛보게 된 경험이 있었다거나 안 그러면 갈등해본 경험이 있으신지 허심탄회하게 한번 밝혀봅시다. 고해성사 시간이네요. 네. 경건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해볼게요. 저는 일단 갈등이 공감이 됐냐? 너무 공감이 됐어요. 누구나 이렇게 살고 있겠죠? 그쵸. 이 마음이 가는 쪽과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딱 떠오른 일화가 하나 있어요. 이 싱클레어가 첫 번째 장에서 그 크로머라는 친구한테 어떻게 보면 괴롭힘을 당하고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가족에게 그걸 숨기는 그런 이제 장면들이 주로 나오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전 용돈을 받지 않았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 방과후 학교를 이제 했었는데 제가 저학년 때 이제 6학년 언니랑 같이 이제 들은 거예요. 수업을. 근데 방과후 수업은 중간에 쉬는 시간이 꽤나 길었었어요, 그때. 그래서 언니가 저를 데리고 어느 날 학교 밖에 있는 문구점에 저를 데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언니가 막 되게
갖고 싶은 막 필기구, 예쁜 샤프 이런 거를 자기 돈으로 턱턱 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학년 때 그걸 보고 "헉, 자기 돈으로 무언가를 사다니 어른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언니가 너는 왜 아무것도 안 사? 너도 하나 사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돈이 없었고 다음에 살게 이랬어요. 언니가 그때 너 돈 용돈을 안 받는구나. 엄마한테 달라고 해라고 말하고 집에 갔어요. 근데 엄마한테 나 뭐 좀 사게 돈을 줘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지갑에 있는 10,000원을 우와. 세비지했어요. 와 레전드다. 우와. 근데 이게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이제 저희 집에 막 저금통 넣고 비상금 넣고 이런 통이 있었거든요. 아마 거기서 이렇게 지폐가 있길래 약간 한 것 같아요. 진짜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러고 나서 다음 날에 방과후를 가서 당당하게 10,000원을 들고 100원짜리 딱지 하나를 샀어요. 이렇게 마음이 쫄려가지고. 그러고 나서 그거를 너무 죄책감이 느꼈던 일화가 있거든요. 나는 도둑질을 해버렸다. 엄마에게 비밀을 만들었다. 그게 되게 저는 마음에 그때 죄책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엄마가 나중에 알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엄마한테 말을 안 했어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제가 말했어요. 나 옛날에 사실 그랬다 이랬는데 엄마가 기억 안 나는데 이러셔가지고 엄마가 몰랐나 봐요. 썸클레어네요. 언제쯤 고백하신 거예요, 그러면? 되게 어른 청소년기가 돼서 사실 기억이 정말 잘 안 나요. 너무 충격적이라서 지워버렸나? 그래서 그때 있었던 구체적인 일들을 제가 그때 심장이 쫄려가지고 엄마한테 말을 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좀 커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기억의 저편이 필요하다니까요. 저번 주에는 필요 없다고 하셨. 필요해요. 거기에 나쁜 기억을 버려야 된다니까요. 버려야 된다고. 그래야 살아요. 그래서 버리셨나요, 네오님은? 그래서 제가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있는 내내 싱클레어가 한 고민을 제가 어렸을 때 수도 없이 진짜 되게 쓸데없는 일로 엄마 아빠한테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는 제 유년기 시절을 생각하면 거의 대부분 그런 걱정을 하면서 시간을 쓴 것 같거든요. 근데 정확한 일화가 뭐가 있었는지는 하나도 기억이 나지가 않아요. 되게 비밀이 많은 아이였나 보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뭔가 일을 하나하나 그렇게까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거 말 잘 못하고 막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싶은데 그런 것도 잘 말 못하고 그랬던 그래서 이 감정만 공유가 되고 일화가 기억이 안 나요. 빼미님은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그 성인이 되고 나서 최근에 이런 고민을 해봤다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준비할 때는 선모님 일화를 듣다 보니까 학창 시절에 포커스를 맞춰서 다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렇게 저를 보시겠지만 좀 비밀이 많은 스타일이에요. 인정해요. 이게 신비주의를 지향하는 건 아닌데 제가 어떤 걸 말하기 어렵냐면 전 제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말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네, 약간 나의 취향, 선호, 나 이런 게 좋아. 이런 게 말하기 좀 어려웠어요. 어릴 때부터. 그게 부끄럽다고 해야 될까요, 되게? 왜요? 그럴 수 있죠. 부끄러워서? 왜? 모르겠어요. 뭔가 예를 들면 사실 그만큼 좋아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저도 이제 관심이 가는 연예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도 그거를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서 되게 부모님 앞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내가 실제로 마음속에 뭔가 생각하는 것들이 달라서 철저히 약간 분리를 해서 살아야겠다라고는 항상은 아니지만 그런 건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게 막 되게 죄의식이 느껴지고 힘들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그냥 애초에 세계를 딱 분리해야겠다. 분리가 필요하다? 분리가 됐다 이미? 요거는 거의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두세 개에 대한 이질감을 느꼈던 건 꽤 오래됐다? 그리고 아직도 느끼는 것 같다? 그럼 원래 하려던 성인일 때 고민은 뭔데요? 성인일 때 고민은 딱 싱클레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지금 제 생활이 굉장히 100에 가깝거든요. 뭔가 취업이나 아니면은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주변인들을 보면 되게 이런
모범적이고 도덕적이고 깨끗함과 선함을 추구하는 사람들 속에 살고 있는데 가끔 저도 악의 유혹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걸 했을 때 마음이 이끌리는데 가 마라. 이거 한번 모른 척 오늘만 눈 감아봐? 어차피 나밖에 모르는데? 약간 이런 싸움을 많이 하거든요, 내면에서. 그래서 딱 이 친구의 고민이 공감이 됐어요. 제가 두 분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이 흑의 세계가 저는 사실 어느 체적으로라든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이 흑의 세계에 속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좀 고민 아닌 고민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냥 약간 거짓말을 한다. 약간 나쁘게 군다 친구한테. 요 정도도 흑의 세계인 건지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정도가 심해서 제가 말했듯이 세비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혹은 술을 많이 마시면서 취하는 것도 흑의 세계인가? 약간 저는 이게 좀 모호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게 내가 인지하는 선에 전 좀 달렸다고 봤는데. 저도. 네. 그러니까 그 절대적인 기준은 없고 어쨌든 본인이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짜릿함? 뭔가 나 이래도 되나? 라는 걸 느끼는 게 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술을 많이 마셔보는 것도 그게 선을 넘는 행위가 될 수 있고 그거보다 훨씬 레인지가 넓게 살았으면은 아 그거는 내 일상인데? 나는 이거는 백의 세계에 속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면 그건 또 절대적 기준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어찌됐건 뭔가 내가 가책을 느끼는 정도가 흑의 세계인가요? 알겠습니다. 이래도 되나? 느끼는 그 선. 오케이. 저는 그렇게 인지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자면 싱클레어는 결국 백의 세계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머리로는 흑의 세계에 대해서 경외심을 느낀 것 같아요. 굳이 감정으로 설명하자면. 근데 되게 죄의식을 많이 느껴요. 저는 그 두 개에 몸 담으면서 그렇게 죄의식을 느끼고 고통스럽진 않았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그리고 크로머와 일이 해결된 이후에 부모님께 눈물 고백을 하면서 백의 세계로 마침내 돌아갔다고 되게 기뻐하고 평온함을 느끼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선택은? 썸머님한테 제가 아까 여쭤봤잖아요. 언제 고해성사를 했냐고 부모님께. 네네. 근데 안 그러신 거 보니까 그렇게 그 고통스럽진 않았나 봐요. 하고 나서 며칠간. 그게 그 일화로만 봤을 때는 그랬나 봐요. 근데 그거는 정말 변명이 아니고 기억이 진짜 지금 흐릿하고요. 평소에 저의 모습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빼미님은 아까 전에 흑과 백의 세계를 되게 명확하게 나누고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필요가 있다? 분리시키고 있다? 다름을 인지하면서 그걸 그냥 두 개를 다 품었던 것 같다. 근데 저는 약간 싱클레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한테 뭔가 나쁜 일을 뭔가 제가 했을 때 그거를 숨기는 거에 좀 능하지 못했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거짓말을 못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제가 느끼는 양심의 가책이랄까요? 전 그게 되게 큰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오히려 먼저 말을 해버리는? 지금 생각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이제 화장을 중학교 때 엄마가 하는 걸 안 좋아해서 화장을 안 하고 다녔는데 친구들은 다 화장을 하니까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엄마 몰래 용돈인가 뭐 그런 걸로 가서 화장품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 몰래 주머니에 숨겨서 집에 왔는데 집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심장이 너무 뛰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그 사실에. 엄마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니까. 완전. 그래서 결국엔 그것도 막 그냥 막 하다가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그냥 제가 말했어요. 엄마한테. 결과가 어땠나요? 그때는 뭐 그러려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래라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생각보다 그가 반응이 격하지 않았던 경험을 또 여러 번 하면 뭔가 대범해질 수도 있잖아. 사람이 학습의 동물이니까. 그쵸. 그렇게 되던가요? 처음엔 되게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누구나 그렇진 않나? 저는 약간 흑의 세계에 대한 경외심이 별로 없어요. 두려움이 더 크다.
그러니까 거기에 별로 호기심도 없고 가보고 싶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아요, 살짝. 진짜요? 네. 근데 많이 궁금하신가 많이 봐요. 궁금하신가 봐요. 근데 저는 약간 모르겠어요. 제 성격일 수도 있고 저희 집의 분위기, 저희 집안 분위기가 되게 싱클레어의 부모님과 배경도 그렇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물론 싱클레어는 거기서 이제 궁금함을 더 많이 느낀 사람이지만 저는 아니기 때문에. 싱클레어 누나들은 안 그랬잖아요. 누나들이랑 그러네요. 그런가 봐요. 그럼 제 동생이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싱클레어가 커서 왔을 때 누나들이 약간 히히덕 웃었다 이런 묘사가 있었는데 그쵸.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네오님은요? 관심이 있으신 네오님 어떻게 그걸 얼마나 절제하고 관심이 계신가요? 있어가지고 저는 썸머님이랑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관심이 많다 이 부분만 다른 것 같아요. 싱클레어다. 내가 싱클레어다. 내가 그럼 나다. 그러네 나다 싱클레어 나다. 네, 클레어였다. 아직도 저는 싱클레어처럼 사는 것 같은 게 제가 얼마 전에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엄마한테 아직도 그걸 말을 못해서 스케이트보드를 살 때도 엄청 큰 가방을 백팩을 메고 가서 거기에 숨겨서 들어와서 아직 제 옷장 깊숙한 곳에 스케이트보드가 있거든요. 진짜요? 타러 나갈 때도 또 그 가방을 넣어서 아무 일도 아닌 척 타러 나가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팔꿈치가 다쳤거든요. 근데 그냥 넘어진 척 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저는 싱클레어처럼 언제 고해성사 하실 건가요? 안 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다르다고 느꼈어요. 싱클레어 책을 읽으면서 약간 했던 게 그래도 싱클레어는 고해성사를 마지막에 했네. 죄의식이 느껴지나요 지금? 잘못된 행동을 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딱히 느끼지 않고 그건 것 같아요. 있어요. 죄의식이 느껴지면 근데 저도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되게 돌아가고 싶어하고 막 맞아요.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네오님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비밀에 더 가까운 거지 어떤 그쵸. 뭔가 그런 죄의식을 느낄 만한 행동은 아니잖아요. 나쁜 행동을 한 건 아니잖아요. 제 어쨌든 베개 세계에선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기준을 드린 거니까. 근데 이게 또 어린아이가 아니어서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싱클레어는 그때 당시 그쵸, 어린아이였으니까. 근데 저는 진짜 말 안 할 것 같은 게 저 갑자기 생각난 일화가 있는데 뭔가요?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제가 그 친구랑 싸운 것도 아니고 그 친구가 이제 반에서 많은 친구들이랑 싸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친구가 너네 다 이제 학교 폭력으로 신고할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건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 한 게 아니었으니까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저는 그때부터 나는 무섭지. 많은 가해자 내 인생에 빨간 줄이 쳐지나 이제 어쨌든 가해자는 아니어도 그럼 나는 방관자로서 빨간 줄이 쳐지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엄청 막 거의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스트레스 받았던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한마디도 말을 안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고 싱클레어처럼 불안해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 사회에서 하면 안 되는 사람이 되었구나 막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럴 일이 아니었어서 신고를 안 했나 못했나 처리가 안 됐나 어쨌든 아무 일도 아니게 넘어가긴 했는데 그랬던 걸 보니 저는 이제 모든 게 비슷하지만 잘 말하지 않는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싱클레어랑 다들 한 끗씩 조금 그러네요. 다르네요. 다음 키워드는 피난처로 잡아봤는데요. 데미안이라는 인물을 만나고 나서 싱클레어의 일상에 많은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가 들려주는 카인의 표적 이야기를 들으면서 싱클레어는 전율을 느끼고 머릿속이 그 이야기로 지배당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싱클레어에게 데미안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다음 장을 읽어가면서 굉장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베아트리체라고 짝사랑하는 인물이 생겼잖아요. 여성이. 이마저도 자의적으로 이름을 붙인 부분에서 조금 음흉하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 짝사랑하는 베아트리체에게 빠져들 때의 양상이 데미안에게 호감을 느낄 때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이후에
지도자라고 부르는 오르간 연주자 피스토리우스와의 만남과 관계도 비슷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읽었을 때는 싱클레어가 어릴 때는 이런 두 세계에서 굉장히 갈등을 하다가 어떤 방식으로 성장을 할까,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까라고 되게 궁금했는데 패턴이 읽히는 거예요. 얘는 또 다른 중독으로 이전 중독을 벗어나는구나. 전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도파민 중독자? 그렇죠. 도파민이라는 말은 좀 아닌 것 같고 피난처라고 이제 워딩을 쓰더라고요. 그 책에서도. 근데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문제로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관계에 더 몰입함으로써 그 전을 그냥 잊어버리는 약간 현 최애를 잊기 위해서는 다음 최애를 만드는 사랑을 사랑으로 잊는다. 그쵸.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 베아트리체나 피스토리우스와 싱클레어의 관계? 저는 제가 멍청하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자신 있게 책을 하세요. 읽는 내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싱클레어가 친구가 없어서 혼자 생각만 하다가 미쳐버린 게 아닐까? 그래서 그나마 자신을 친구처럼 대해준 데미안에게 집착하고 다른 모든 사람을 만나도 데미안만큼 충족해주지 않으니까 계속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하지만 데미안과도 완벽한 충족되는 관계가 아니었으니까 계속 혼자 상상하고 그래서 사회성이 많이 결여됐다. 친구가 있어서 행복한 시절을 겪어보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5년 박사라면 어떤 박사님이라면 어떤 이제 치료법을 내줘야만 할 것 같은 아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살짝 무식하다는 소리일까봐 조금 두려웠다라는 왜요? 마음을 본인 감상인데. 전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애잔하게 계속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더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을 것 같은데 저는 정말로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왜냐면 일단 말씀하셨듯이 싱클레어가 인간 관계를 맺는 어떤 양상이랄까요? 메커니즘? 너무 히키코모리 같고 음침하죠. 음침해요 진짜.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대문자 N이에요. 오, 생각이 맞아요. 너무 많은데 그 친구가 생각이 없으니까. 뭘 말하고자 하는지가 이해가 안 돼서 이 사람의 행동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생각이 장황해도 아 그래 얘가 이런 생각이구나 라는 게 이해가 되면은 얘 행동들도 조금 이해가 될 텐데 생각이 이해가 안 되니까 결국에 얘는 뭘 하고자 하는 거지? 맞아요.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데미안에 꽂혀서 얘는 그 사람을 찾기 위한 여정을 떠나는 느낌이에요. 뭐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읽기로는 그 데미안이라는 사람에 꽂혔는데 궁극적으로 얘가 찾아가는 거는 본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싱클레어, 나 자신, 본인, 내 내면 이런 키워드인 것 같은데 그 맞아요. 과정에서 이렇게 거쳐간 사람이 몇 명 없잖아요. 네. 저는 이걸 어떻게 봤냐면 특히 그 베아트리체 장면에서 초상화라고 맞아요. 불러도 되나요? 상상화죠. 네, 사실 상상화가 맞는 것 같아요. 상상화를 그리는데 그거를 처음에는 그 그림에 사랑에 빠졌고 보다 보니 그게 데미안 같았고 계속 보다 보니 나 같았다. 약간 이런 식의 전개를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 혹시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약간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잘 문학사나 미술사를 잘 모르지만 왜 이렇게 그림과 예술의 그 상관관계를 이런 식으로 포착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도 있고 그 영화 중에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네, 그런 식으로 뭔가 그 그림과 사랑에 빠지는 그런 메타포가 많은 것 그쵸. 같아서 약간 이거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 하필? 그러니까 저는 다 자꾸 얘가 진정한 친구가 있어서 사회성을 기르지 못해서 혼자만 생각을 하다가 그림이랑까지 이렇게 친구가 되어버리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저는 이거 보면서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사람이 생각났어요.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그림이랑 사랑에 남자가 빠진. 조각을
하는데 자기의 완벽한 이상형 여자를 찾고 싶어서 계속 조각을 하다가 그 조각이랑 사랑에 빠진 거예요. 와우. 그 일화가 생각이 났는데 사실 조각이나 그림 같은 게 나 혼자 하는 예술 행위잖아요. 누군가의 개입 없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림이 사람의 내면을 잘 드러내주는 매개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림이나 조각 이런 거를 많이 쓰는 것 같은 게 그림을 그리면서 이 싱클레어는 그 베아트리체를 생각하면서 그렸지만 결국 그리다 보니 그건 데미안이었고 자기 자신이었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이제 내면을 보여준 거죠. 이제 나는 결국 나를 찾고 싶어서 계속 그린 거였던 거죠. 그래서 맞아요. 그런 뭔가 자신의 내면 의식을 무의식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방식이 방식이 방식? 그림이어서 그림으로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그림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는 그림을 사실 잘 그리지도 못하고 그림으로 뭔가를 표현한다는 게 굉장히 낯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창작 활동 중에 저는 그림은 한 번도 창작의 수단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걸 그림으로 표현해 본 적이 없어서 이걸 잘 이해를 못했는데 써머님 그래도 그림으로 뭔가를 표현을 하는 걸 취미로 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이해가 더 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뭔가를 표현하고 싶은데 그걸 저는 말로 하거나 글로 쓰는 건 많이 해봤지만 한 번도 그걸 그림으로 그려보는 느낌을 경험을 해보지 못했어요. 20몇 년 인생 동안. 그래서 그걸 들으니까 그림을 그리면 내가 원하는 게 그림을 계속 보고 있다 보면 보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조금은 저는 크리피하다고 생각했던 이 행동이 조금 예술적으로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내가 이해시켰어. 그러면 이야기를 이어가서 싱클레어는 어떤 인물일까? 그냥 툭 깨놓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또 똑같은 말 하실 거죠? 히키코모리라고 친구 없다고. 근질근질거리는 거 보셨어요? 제가 독심술했어요. 그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일제강점기 때 지식인들이 쓴 소설들 이거 굉장히 좋은 지적인 게 이 작품이 나온 배경이 독일이 1차 그 세계대전? 끝나고 그리고 종말할 때 이제 전쟁이 나잖아요. 맞아요. 그걸 생각해보면 되게 비슷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뭔가 그 특유의 지식인들만이 쓰는 자기들만의 알아듣게 하는 말투와 뭔가 무기력한 어투와 그냥 그런 느낌이 저는 이렇게 확 들었어요. 그러니까 싱클레어를 만든 헤르만 헤세가요? 네. 그리고 싱클레어는 여전히 히키코모리. 저는 싱클레어는 되게 비슷한데 사유를 너무 많이 하는 사람 같아요. 생각 노노 사유 몽상 약간 몽상가 맞아요. 진짜 이거는 생각의 범위보다 더 고차원적이고 더 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아듣기도 더 어려웠던 것 같다. 전 네오님의 말을 비슷한데 좀 풀어서 설명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일단 내성적이고 내향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고집스러워요. 그리고 얘 마인드에 박혀있는 게 뭐냐면 나는 특별하고 남들은 나를 쉽게 이해하지 못할 거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사람들을 바라봐요. 맞아요. 제가 느끼기엔. 맞아요. 그런 박스에 뭔가 갇혀있어요. 스스로에. 그래서 친구가 없는데 그게 진짜로 뭐가 결함이 있었다기보다는 사실 마음을 열었으면 충분히 친구를 많이 만들 수 있었는데 그리고 주변에 자기와 비슷한 저희도 지금 2개, 3개를 다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았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나눌 만한 상대가 없었을 거라고 본인 혼자 속단하고 그걸 자체적으로 거부한 느낌? 그리고 내가 선택한 몇 명만 나랑 대화하기 허용해준 느낌? 저희가 말한 아까 그 베아트리체 그다음에 오르간 연주자 데미양 그다음 데미 엄마 이 정도까지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주관적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함에 있어서 그게 맞는 것 같은 게 그 중간에 자기 따르는
걔를 약간 그쵸. 배척하는 거부했죠. 느낌. 그 자살 시도한 그쵸, 그쵸. 친구. 근데 이게 그렇잖아요. 뭔가 베스킨라빈스에 가서 31가지 맛을 다 먹어보고 최애 맛을 고르는 거랑 하나 먹어보고 나 이거 최애 맛이라고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근데 후자의 그 마인드로 사는 느낌? 그래서 굉장히 이 친구의 목소리와 이야기가 나랑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서도 되게 설득력이 없었던 게 저한테는 얘가 너무 편협한 경험을 하고 나한테 제일 무서운 게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런 느낌이 들어서 헤르만 헤세의 목소리인지 싱클레어의 목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화자에 대한 신뢰도가 별로 없었어요. 저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상쾌하다. 그래서 뭔가 데미안을 더 특별하게 느끼는 것도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그 책의 저자를 사랑하는 느낌. 비유가. 그런 싱클레어에게 큰 영감을 준 데미안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데미안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았달까요? 저도요. 왜냐면 이 사람이야말로 되게 표현도 또래보다 어른스럽고 성숙하고 선생님들도 얘를 이렇게 좀 어른처럼 대해주는 약간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책에서. 사람은 약간 그런 사람한테 쉽게 혹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보다 어른스럽고 좀 뭐랄까 이 사람은 좀 동경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동경이 맹목적으로 이어지면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 사람을 되게 무조건적으로 따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데미안은 그거를 되게 자기가 알고 이용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책을 읽을 때. 나는 되게 그쵸. 계속. 실제로 싱클레어가 데미안을 굉장히 그렇게 맹목적으로 좋아하기도 했고 데미안도 그걸 알고 있어서 계속해서 얘한테 나쁘게 말하면 가스라이팅을 하는 느낌? 자꾸 너는 결국에 이렇게 돌아오게 돼 있어. 우리 같이 사유하는 사람들은 약간 이렇게 말하는 느낌? 결국에 그래서 돌아왔잖아요. 이 집으로. 데미안과 데미안 엄마한테. 그래서 이게 뭐 싱클레어가 좋다면 좋은 거겠지만 내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제3자로 봤을 때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인물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듣고 나니까 제가 좀 무서운 생각을 했다 싶긴 한 게 저는 보면서 데미안처럼 사실 좀 살아야 되는 것도 있는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요? 뭔가 사람을 얘가 엄청 관찰을 해서 뭔가 예지력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그쵸. 행동할 것이다. 어떻게 행동할 것이다 알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선생님이 지명을 할 때만 해도 뭐 되게 뻔뻔하게 있어라.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게 어쨌든 좋고 나쁨으로 보자면 나쁨 쪽에 가깝지만 사실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긴 좋은 도움이 되긴 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런 감정으로 데미안을 봤던 것 같아요. 선과 악의 세계 중에 데미안은 제가 보기에는 막 계속 성경에 대해서 특이한 해석을 하는 것도 하고 그런 느낌적으로는 악에 더 가까운데 필요한 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쓸모 있는 내가 살면서 저걸 알아두면 참 좀 더 쉽게 살겠다. 좀 더 알아두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지적 좋은 것 같은 게 필요한 악이라고 한 그 멘트에서 영감을 받았는데 카인의 표적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우리는 신을 섬기는 건 선의 신만 섬기면 안 되고 악의 신도 절반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 입장에 공감을 하잖아요. 데미안이. 그래서 데미안이라는 느낌이 필요한 악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는 건 굉장히 일맥상통한 맥락에서 읽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는 두 분이랑 비슷한 생각을 다 했거든요. 근데 읽다 보니까 이 인물이 개별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가? 약간 지킬 앤 하이드처럼 싱클레어와 데미안이 사실 동일한 자아를 공유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이런 그 대사가 나와요. 진짜 마지막 장에 그러면 그 어두운 거울 위에 나 자신의 모습이 그의 모습, 내 친구이며 지도자였던 데미안의 모습을 꼭 닮은 나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거였다. 그러니까 그 전쟁에 나가서 죽고 나서 데미안의 영혼이 보인 후에
데미안이 내 안에 살게 돼서 나는 이제 데미안이 필요하면 나를 들여다보면 된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걸 보고 사실 이 데미안이라는 인물은 이름만 필요했던 거 아닐까? 실체가 있나? 로 저는 결론이 났던 것 같아요 사실. 사실 나의 또 다른 모습. 그냥 나의 등. 그런 느낌.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완전 공감을 하는 게 저는 그래서 다 읽고 나서 약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여기에 나왔던 얘와 관계를 맺었던 인물이 다 결국 얘 내면에 자, 있는 자아 그쵸. 얘기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비슷하게 읽었네요. 그러면 제가 진짜 궁금했는데 작품에서 계속 말하는 표적의 의미가 뭘까요? 혹시 카인의 표적 아세요? 종교적으로? 학문적으로? 표적은 사실 잘 모르겠고요.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알죠. 대충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그 가인과 아벨이 형제인데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인데 이제 둘 다 이제 기독교라서 이제 섬겼죠 신을. 근데 신이 계속 이제 동생의 제사와 재물만 기쁘게 받고 형의 것은 안 받아줬어요. 이유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너의 것에는 뭔가 충분한 마음이 담기지 않았다. 뭔가 진심이 담기지 않다. 너 조금 더 뭔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렇게 해서 가인이 화가 났어요. 왜 동생 것만 받아주지? 왜 동생만 예뻐하지? 그래서 동생을 죽였어요. 가인이. 그게 이제 인류 최초의 살인이다. 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 가인은 범죄자, 나쁜 사람, 살인자. 그리고 이제 아벨이 백에 가까웠던 사람 이렇게 한 건데 이거를 이제 가인의 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인이 꼭 나쁜 사람이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오, 저는 이 표적이 뭔가 깨달은 인간, 깨달아가는 자, 약간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스토리 라인을. 근데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데미안과 에바 부인과 싱클레어가 만났을 때 그쪽 부분을 보면은 우리는 자꾸 이래요. 맞아요. 우리는 표적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만나게 돼 있어. 우리는 이 새가 아래서 나오는 그림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 자꾸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래서 너네 뭔데? 너 뭐 돼? 맞아. 그리고 읽게 되는 거예요. 약간 제가 책 구절을 인용하자면 우리들 표적을 지닌 자들은 자연의 의지를 새로운 것, 고립된 것 또는 미래의 것으로 제시하는 데에 반해서 다른 사람들은 고집과 의지 속에서 살고 있다. 뭔가 자기들은 인간의 본질과 운명에 대해서 고찰을 해보고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만 나머지들은 그냥 쳇바퀴 굴러가듯 산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일제강점기 지식인들 같은 거예요. 비슷하네요. 이런 부분이. 예. 그래서 이거 좀 사이비 목사 저도 전명석 그렇게 같은 느낌이 생각했어요. 들어서 무섭기도 했어요. 살짝 종교다 그쵸.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좀 무섭기도 했는데 여튼 그럼 좀 말하다 보니까 생각이 맞네. 났는데 그 우리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저도 계속 뭔가 어쨌든 우리라는 건 공통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인의 표적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제 원래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다 악의 인물이라고 하는데 자기네들은 가인은 악의 인물이 아니다. 백의 인물이다 오히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전제를 하면은 이 흑과 백의 이분법적 사고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경계를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너 흑이야? 너 백이야? 이렇게 안 하고 우린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지. 약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들이 그렇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약간 고능하지 약간 이런 맞아. 느낌. 맞아요. 왜냐면 싱클레어가 자기는 머릿속으로는 흑 크로모와의 그 금전관계를 생각하면서 아빠 앞에 섰을 때 오히려 그 아빠보다 더 위에 있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걸 봐서 서머님 해석이 맞는 것 같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인상 깊었던 구절, 이 어려운 말들 속에 나의 호기심을 자극한 단 하나의 구절 좀 소개를 해볼까요? 단 하나? 여러 개인가요? 그건 아닌데. 그럼 저부터 소개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의 그 무렵 독특한 피난처를 발견했다. 이른바 우연에 의해서였다.
그러나 원래 그런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무엇이 절대 필요한 사람이 자기가 필요했던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우연히 그것을 그에 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는 것이다. 그 자신의 소망과 필연성이 그곳으로 그를 인도해 간 것이다. 진짜 소름 돋아요. 똑같아요? 저 그거 하나 골랐어요. 근데 다 그게 음. 이 책의 제일 핵심 아. 메시지 중 하나가 그렇죠. 아닌가. 저는 두 가지 짧게 설명하자면 1번 일단 본인에게서 이유를 찾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삶의 가치와 닿아 있어서 마음에 들었고요. 2번 이 친구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면서 피난처를 옮겨 다니는데 그 피난처가 본인임을 찾았다는 곳에서 이의 성장 방향이 마음에 들었어요. 또 다른 부분 그럼 소개해 주세요. 제가 하나 인상 깊었던 구절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사물은 우리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은 사물이라네. 우리 안에 있는 것 말고 다른 현실은 없어.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현실적으로 사는 거지. 자기 밖의 모습을 현실로 여기고 자기 안에 있는 본래의 세계에 말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네. 그렇게 해서 행복할 수도 있어. 하지만 일단 다른 것을 알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길을 선택할 수 없다네. 우리의 길은 어렵지. 우리 그 길을 함께 가보세. 라고 이제 그 오르간 연주자가 싱클레어한테 한 말인데 어찌됐건 저찌됐건 이 싱클레어의 생각이 잘 이해가 가지는 않지만 결국 이 책에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은 어쨌든 내면의 나 이게 이 책의 주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구절은 이해가 갔던 것 같아요. 그치 사람들은 다 밖에 있는 거를 좀 중요시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피스토리우스는 그게 비현실이고 내 안에 있는 게 현실이다라고 말을 하는 부분에서 그만큼 내 내면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져서 이 구절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좋습니다. 두 분 다 딥하게 잘 읽으신. 저는 와닿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쵸. 이게 이 책에서 중요한 대사라는 거는 이해가 됐는데 이게 왜 그렇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엄청난 말처럼 여겨졌지? 약간 그거는 오히려 의문이 좀 들었고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책에서 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를 아까처럼 꼽았는데 그래서 빼미님이랑 비슷해요. 의지를 어느 한쪽으로만 향하게 한다면 반드시 목적은 달성된다. 라고 말한 이 부분이 이 책의 핵심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이게 와닿진 않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요. 어린 왕자랑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읽으면서 계속 생각났어요. 굉장히 말하고 싶은 포인트가 많고 그러니까 다양한 갈래는 아니지만 한 뿌리에서 시작해서 되게 여러 가지고 거기서 내가 크게 느낄 수 있는 건 사람마다 다를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클로징으로 넘어가서 평점을 한번 매겨볼까요? 굉장히 낮은 점수가 나올 것 같은데 오늘은 다 비등비등할 것 같나? 저부터 해보자면 전 6점? 와, 제일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 진짜요? 마지막에 하라고 할 걸. 그러니까요. 저는 왜 6점이냐면 제가 이 책을 저는 읽었었어요. 중학생 때 우와. 세계 명작집에서. 근데 어머. 저는 책을 시작하면 끝까지 읽는데 한숨에 끝까지 읽었었는데 어릴 때는 포기한 책이 딱 2권 있는데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랑 데미안이거든요. 와, 비슷한. 근데 도리언 그레이는 그래도 이트에 성공했는데 데미안은 실패했었어요. 그때도.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성인이 되고 저는 인문대학교에 재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안 읽었었거든요. 너무 그 첫인상이 안 좋았었어서. 근데 그래도 이제 중반을 보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좋은 기회였고 어려웠지만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사고 과정이 명쾌하지 않았고 조금만 더 명쾌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독일 문학에 익숙하지 않지만 독일 문학은 참 가까이 하기 어렵다라는 생각 그리고 번역체로 읽었더니 더 어려웠어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충분히 가치 있는 책이라는 걸 알지만 어려웠다. 그래서 6점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악일 것 같아요. 중간에 하실 나중에 거예요,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해요? 네. 네. 저는
4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악이 확실하네요. 원래 3점이었는데 오늘 방송을 통해서 1점 올랐어요. 저도 비슷해요. 진짜 너무너무 어려운 책이고 이게 되게 옛날 고전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전 어려운 말을 잘 모르니까 되게 옛날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체가 너무 어렵게 느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돌려 말하잖아요. A라는 걸 말하고 싶으면은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말하는데 이 책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돌려서 말을 하니까 잘 이해를 못하겠는 느낌? 그치만 고전 명작이기 때문에 읽은 것에 만족한다. 내가 이걸 한번 읽었다. 그래도 그쵸. 유명한 그거 거 자체로. 그거에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을 통해서 조금 더 이해가 잘 돼서 1점 올렸습니다. 와. 레오님은요? 저는 1점인데요. 제가 책을 읽는 내내 한 생각이 있는데 히틀러가 읽으면 안 되는 책 1위가 아닌가? 네오님 굉장히 역사적으로 그런가 봐요. 생각을 많이 하셨네요. 그런가 봐요. 나를 지배하고 있나 봐요. 어쨌든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어쨌든 선과 악을 제가 느끼기에는 또 다른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선과 악을 둘 다 잘 받아들여서 뭔가 악을 잘 써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거 플러스 두 번째 핵심 메시지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의지를 어느 한쪽으로 향하게 한다면 반드시 목적은 달성하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나쁜 사람이 잘못 나쁜 의도로 이해를 하면 그럼 악도 받아들이고 이 악을 내가 원하는 의지대로 계속 강한 의지를 써서 잘 써먹으면 목적이 달성되겠네?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그런 말을 하려는 건 아니었겠지만 서도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약간 띠용하는 부분이 좀 있었어서 이 책은 히틀러 같은 사람이 읽었으면은 합리화하기에 딱 좋았을 수도 있겠다. 뭔가 잘못된 해석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빠질 수 있기 너무 쉽겠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말을 해주지 않으니까.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1점을 이렇게 주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새의 세계이다. 누구든지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여야 한다.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사스이다. 데미안 하면 떠오르는 구절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싱클레어의 자아성장 과정에서 한 부분이라도 나와 공통되는 부분을 발견하셨다면 꼭 원문을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스스로에게 충실하고자 방법을 찾아가는 주인공의 모습에서 여러분만의 데미안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까 시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일깨울 드라마 낮과 밤이 다른 그녀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일취월장. 다음 장에서 만나요.